통계 2번 시트로 가셔가지고 자 거기 96쪽에 나오는 1번을 볼게요. 출제일용 2번에 1번. 자 표 1에서 3점을 기준으로 순위를 구하여 1위, 2위, 3위는 결승 진출이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그러니까 3위까지는 결승 진출이에요. 순위를 계산해가지고 3위까지는 결승 진출이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구해달라는 거죠. 자, 이과하고 랭크점 이표 함수를 사용하라 되어 있죠. 그죠? 자, 이거는 이제 일단 랭크점 이표 먼저 해볼게요. 랭크점 이표를 이용해서 순위를 먼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건 어떻게 해줘요? 먼저 F3셀에다가죠. F3셀에다가 여기다 랭크점 이표 함수를 선언해요. 랭크점 이표 함수를 선언하고, 일단 랭크점 이표 같은 경우는 마법사 들어가시면 편하죠. 덜 헷갈리고. 랭크점 이표 함수 마법사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넘버에다 뭘 잡아줘요? 지금 무엇의 순위를 구해주는 거야? 성점의 순위를 구해준다. 넘버에다가는 58점 233셀 잡아주시면 되겠고, 리퍼런스에다가는 성점 전체를 잡아주시는 거죠. 이렇게는 233셀에 있는 성점이 요 성점 전체 중에서 몇 등일까 이걸 구해주는 거죠. 그리고 리퍼런스에 잡힌 얘네들은 뭐가 돼야 될까요? 얘네들은 절대 참조 F4키를 눌러서 절대 참조를 해줍니다. 그리고 5도에다가는 0을 찍어주시거나 생략하면 이건 뭐가 되는 거죠? 내림차순 순위. 내림차순 순위가 뭐예요? 내림차순 순위는 바로 숫자가 제일 큰 게 1등이 되는 거예요. 제일 큰 숫자가 1등이 되는 순위를 말하는 거죠. 가장 큰 숫자가 1등이 되는 순위. 즉 내림차순을 해주기 위해서는 5도에다가 0을 찍어주시거나 아니면 생략하시거나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확인 단추 눌러줍니다. 이렇게. 확인 단추 누르시면 이렇게 순위가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나온 순위가 1등, 2등, 3등인 경우에는 즉 3위 안에 들면은 결승 진출이에요. 즉 순위로 나올 수 있는 숫자는 1등부터 몇 등까지가 될까요? 1등부터 10등까지가 되겠네요. 이 중에서 3등 안에 든다. 1위, 3위는 3등 안에 든다는 거니까 즉 순위로 나올 수 있는 숫자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작거나 같다 3 하면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뭐가 나올 거야? 결과는 이렇게 true가 나올 거예요. 그죠? 즉 순위가 성점의 순위가 3등 안에 들면 true가 나올 거고 그렇지 않으면 false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3등 안에 드는 경우는 뭐가 되는 거죠? 3등 안에 드는 경우는 결승 진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랭크점 이표 함수 앞에다가 이제 if 함수를 추가해 가지고 3등 안에 든다가 true이면은 뭐요? 결승 진출. 그렇지 않으면 빈칸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랭크점 이표 함수 가지고도 뭘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처럼 논리식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다 이거죠. 모든 식을 갖다 다 논리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랭크점 이표 함수 앞에다가 if 함수를 추가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순위가 3등 이내라면, 즉 3등 안에 든다면, 그러니까 3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건 뭐야? 1, 2, 3등이란 소리죠. 즉 3등 안에 든다는 소리죠. 맞으면 뭐야? 이게 맞으면 결승 진출이에요. 이게 true이면 결승 진출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야? 빈칸은 큰 텀도 2개로 찍어주시면 되겠죠. 엔터 쳐주시면은 바로 새는 이제 결승 진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더 해볼까요? 랭크점 이표 함수서부터 다시 해가지고 이제 해볼게요. 랭크점 이표 함수 먼저 써요. 랭크점 이표 함수를 먼저 선언하고, 랭크점 이표 함수의 그 인수 이제 마법사 들어가서 넘버에다가는 레전드의 성점 24셀을 참조해줘요. 그리고 이제 리퍼런스에 대한 성점 전체를 잡아주시고
승점 전체는 또 뭐가 돼야 될까요? 이 친구들은 F4키를 눌러서 절대점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오더에다가 0 찍어주시거나 생략하시면 이거는 무슨 순위가 되는 거야? 내림차순 순위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한 순위가 어쨌다는 거냐면 3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3보다 작거나 같다 맞으면, 즉 3등 안에 든다면 결승 진출이고, 그렇지 않으면 빈칸이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그걸 해주기 위해서 랭크.eq 앞에다가 if 함수를 추가시켜요. if 함수 추가시켜 주시고, 만약에 성점의 순위가 3위 안에 든다면 그런 뜻이죠. 이건 뭐야? 이거는 결승 진출. 결승 진출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큰 덤프 2개 해가지고 이제 빈칸으로 처리해주고, 빈칸이 나오겠죠. 3등 안에 들지 못하기 때문에 빈칸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결승 진출하는 팀은 세 팀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 if하고 랭크.eq를 이용해서 결승 진출 여부를 가리는 내용이죠. 순위에 따라서. 그죠? 요게 이제 통계 2번 시트, 즉 출제 유형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나오는 내용이었죠. 자, 표 2에서 성적이 여이면서 주기가 과장인 사원들의 성과급 평균을 구해달라는 건데, 조건이 지금 몇 개요? 조건이 2개죠. 성적 2개, 성적이 여이면서 주기가 과장이다. 조건 2개예요, 지금. 두 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에 평균을 구한다.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바로 에버리지 ifs라는 거죠. sum ifs가 있다면은 에버리지 ifs가 있는 거죠. 자, sum if하고 에버리지 if 거의 공식 똑같았죠. 다만 sum if는 뭐였어요? 합계를 구하는 거였고, 에버리지 if는 평균을 구하는 거였고. 근데 sum ifs 아까 보셨죠? sum ifs는 뭐야? 조건들의 합계를 구한다. 또 조건들을 모두 충족한 것의 합계를 구한다. 그 개념이고, 에버리지 ifs는 뭐야?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것들에 대한 평균을 구한다. 따라서 sum ifs랑 공식이 똑같아요. 자, sum if하고 에버리지 if하고 공식이 똑같았죠. 자, sum ifs하고 에버리지 ifs는 공식이 또 똑같아요. 자, 뒷섬하고 뒤에버리지 공식 똑같았죠. 그죠? 다만 뒷섬은 뒷섬은 합계였고 뒤에버리지는 평균이었고, 그런 관계였는데, 자, 에버리지 ifs. 자, 여기다 이제 는 찍고 에버리지 ifs 함수를 선언해요. 자, 에버리지 ifs 함수를 선언해서, 이것도 마법사 들어가시면 편하죠. 처음에 이제 뭐라고 나오죠? 에버리지 ifs 함수 선언했고 마법사 들어가 보니까 첫 번째 인수가 바로 에버리지 레인지죠. 에버리지 레인지는 뭐야? 평균을 계산할 범위를 잡아달라는 거죠. 어디의 평균이요? 성과급의 평균이죠. 그죠? 성과급 전체를 잡아줘요. 이렇게 성과급 전체를 잡아주고, 레인지 1에다가는 조건이,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성별이 11조건이죠. 성별 11조건이니까 성별 전체를 잡아줘요. 성별 전체를 잡아주시고, 이것 중에서 무엇인 거죠? 여인 거죠. 여라고 직접 써주셔도 되고, 이렇게 여가 입력된 셀을 참조해도 되겠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주기가 과장인 거죠. 레인지 2에다가 주기 전체를 잡아주시고, 이 중에서 무엇인 거야? 과장인 거. 과장 잡아주면 되겠죠. 제2섬셀 잡아주시면 이제 성별이 여이면서 주기가 과장인 애들에 대한 성과금의 평균이 계산되는 거죠. 계산되는 거죠. 요거 제가 지금 범위를 잘못 잡았는데, 여기가 지금 잘못 잡혔네요. 예. 여기가 잘못 잡혔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성과급 전체 잡고
그리고 이렇게 해줘야지 맞는 거죠. 그래서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이제 나왔죠. 이게 이제 뭐냐면 주기가 과장인 여사원의 성과급 평균이 계산돼서 나온 거죠. 즉, 그러니까 서미퍼스랑 이제 거의 같죠. 다만 서미퍼스는 여기 에버리지 레인지가 아니고 썸 레인지라고 나와 있고, 카운트 이퍼스랑도 같죠. 거의 같죠. 카운트 이퍼스는 다만 여기 에버리지 레인지가 없죠. 그냥 조건들만 좀 나열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죠. 이걸 갖다 어찌 하라는 거예요. 얘를 갖다가 라운드 함수를 이용해서 만 자리로 반올림을 해달라 그 소리죠. 자, 에버리지 이퍼스 앞에다가 라운드 함수를 추가할게요. 라운드 함수를 추가시켜 주시고, 만자리까지 이제 만자리까지 반올림을 하는 거니까 공이 몇 개가 생기는 거예요? 4개가 생기는 거죠. 쉼표 찍고 마이너스 4를 찍어줘요. 그럼 이제 에버리지 퍼스로 나온 결과에 대해서 만의 자리로 반올림한 내용이 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서미퍼스를 배우셨다면 에버리지 퍼스도 금방 할 수가 있겠죠. 그 카운트 퍼스도 물론이고. 그래서 세 가지가 좀 이렇게 연관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관계를 비교해 보면은 서미프가 있다면 에버리지 if가 있는 거고, 서미퍼스가 있다면 에버리지 if스가 있는 거고, 그죠? 뒷섬이 있다면 뒷에버리지가 있는 거고, 그런 관계가 있죠. 어떤 관계냐면 공식이 거의 같다는 그런 관계가 있는 거죠. 3번은 P53의 출석부 영역에 동그라미로 출석을 체크했다. 출석을 이렇게 체크했다 이거죠. 동그라미로. 동그라미 횟수가 1이면 25%, 2개이면 50%, 3개이면 75%, 4개이면 100%로 출석률 영역에 표시를 하는 거죠. 추주하고 카운트 A를 이용하라 되어 있네요. 카운트 A를 이용해서 뭘 할 수가 있을까요? 카운트 A를 이용해서 개수를 구할 수 있겠죠. 무엇의 개수? 동그라미 쳐져 있는 개수. 즉, 동그라미 쳐져 있는 개수가 무슨 개수예요? 출석한 횟수가 되는 거죠. 여기다 그래서 F16셀에다가 는 찍어주고 카운트 A를 이용해서 동그라미 개수를 세워준다. 그러니까 빈칸의 개수를 세워주지 않는 거고 동그라미가 있는 것만 세워줘요. 그래서 나름대로 나오겠죠. 개수가 나올 거예요. 그죠? 개수가 나왔고요. 그죠? 요 개수 가지고 뭘 하시는 거냐면 카운트가 아니고 추주 함수랑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거는 자, 카운트 A 함수하고 추주 함수를 같이 사용해서 해볼게요. 이제 추주 함수를 먼저 선언하고 카운트 A를 먼저 선언해도 되고 추주 함수 안에만 들어가게 하면 되겠고, 추주 함수를 선언하고 마법사 들어갈게요. 들어가서 이제 인덱스 넘버에다가는 카운트 A 함수를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카운트 A 함수를 선언해 주시고, 그죠? 그러니까 카운트 A 함수 인수로서 1주서부터 이용석이 거 1주서부터 4주까지 동그라미 개수를 구한다. 3이 나오겠죠? 3이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추주 함수의 찾는 번호가 되는 거죠. 또 밸류1부터 이제 걸러올 값들 갖다가 나열해 주시면 되겠는데, 한 개의 경우에는 또 동그라미 개수 한 개의 경우에는 몇 프로? 25%다. 25% 입력하고 요거는 큰 따옴표 앞뒤로 찍어주세요. 이렇게. 자, 경우에 따라서는 큰 따옴표 찍어주셔야 되는 경우가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큰 따옴표가 자동으로 들어가고 확인하는데 무조건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도록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자동으로 나오게 하는 게 아니고 큰 따옴표 직접 찍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5%가 문자가 돼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2개일 경우에 50%, 3개일 경우에 75%, 4개일 경우에 100%가 되는 거죠. 자, 그럼 큰 따옴표를 생략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큰 따옴표 생략해도 나오긴 나와요. 25%, 50%, 75% 나오긴 나와요. 나오긴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퍼센트 단위로 나오는 게 아니고 소수점 이하로 이렇게 소수점으로 환산돼 가지고 나와 이렇게 0.75. 얘가 원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물론 요걸 갖다 100분의 스타일로 바꿔주시면 되긴 하겠지만은 얘가 원하는 거는 바로 이제 얘가 바로 25%, 50%, 75% 이렇게 나오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이제 큰 따옴표 직접 찍어줍니다. 이렇게 25%, 50%, 75%, 100% 앞뒤로 모두 다 큰 따옴표를 찍어줘. 이렇게. 마법사를 이용하셔도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큰 따옴표를 직접 찍어주실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죠. 확인 눌러주면 75% 내가 원하는 결과 75%가 바로 나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달라는 소리예요.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이번엔 신태형 거 가지고 얘도 75%가 나오겠지만 다시 한번 추주함수를 선언하고 추주함수 선언하고 마법사 들어가셔가지고 추주함수 마법사에서 인덱스 넘버 자리에다 카운트 A 함수를 추가시켜요. 카운트 A 함수를 중첩시켜 주시고 카운트 A 함수의 인수로서 신태현의 출석 현황 즉 B17서부터 이 17까지 잡아주시고 25% 앞뒤로 큰 따옴표 찍어주시고 50% 그러니까 밸류2에다 50% 찍어주시는데 마찬가지로 큰 따옴표를 이렇게 붙여주시고 세 번째는 75%, 네 번째는 100% 이렇게 해서 신태현도 마찬가지로 75%가 나오겠죠. 그래서 추주하고 카운트 A를 이용해서 출석률을 계산하는 내용이었죠. 요게 이제 3번 문제였고요. 자, 4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4번은 뭐라고 되어 있죠? 4번 보니까 표사에서 하프 마라톤 기록이 다른 설명은 입상, 그 외에는 공백을 결과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결국은 이번에는 if하고 스몰 함수를 사용하라 되어 있네요. 그죠? 이거는 랭크점 EQ를 사용해도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랭크점 EQ 말고 스몰 함수를 이렇게 제시해 놨어요. 스몰 함수를 이용해서 뭘 구할 수가 있어요? 스몰을 이용해서 이제 몇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할 수가 있죠. 여기선 이제 기록이 나와 있죠. 하프 마라톤 기록인데 요게 이제 기록이 짧을수록 좋은 거죠. 마라톤 기록이니까. 길수록 좋아요? 짧을수록 좋아요? 얘는 짧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스몰 함수를 이용해서 하신다면은 자, 여기다 스몰 함수를 이용해서 요거 중에서 여기 있는 기록들 중에서 콤마이라면 뭐가 되는 거죠? 가장 빠른 기록이 되는 거죠. 가장 그러니까 가장 짧은 시간이 가장 우수한 기록이 되는 거니까 콤마이 찍어주면 가장 우수한 기록, 가장 빠른 기록이 되는 거야. 그죠? 이게 이제 3 찍어주면 뭐가 되는 거죠? 3 찍어주면 세 번째로 짧은 기록, 세 번째 빠른 기록이 되는 거죠. 그죠? 1시간 15분이 세 번째로 빠른 기록이 되는 거고, 요 시간 안에 들면은 3위 안에 든다는 얘기죠. 즉 빠른 설명은 뭐가 되는 거야? 입상이 되는 거야.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요게 이제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여기 이제 앞에다가 제26셀에 있는 내용이 작거나 같은 거예요. 뭐보다? 스몰 함수의 결과보다. 즉 1시간 15분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뭐가 되는 거죠? 1시간 15분 안에 든다는 얘기죠. 3위가 다름 아닌 뭐예요? 3위가 여기가 다름 아닌 1시간 15분 나왔었죠. 그죠? 1시간 15분보다 빠르다가 되는 거니까, 같거나 빠르다가 되는 거니까 3위 안에 든다가 맞는 거죠. 가장 빠른 기록 3위가 되는 거죠. 이렇게는 낮으면
그러니까 true가 되면은, 그래서 여기가 true가 나왔죠? true가 나왔어요. 그죠? 그 요거는 요 기록이 작거나 같다. 뭐보다? 스몰보다. 스몰 함수의 결과로서 세 번째로 빠른 값이 나오겠죠. 그 값보다 어쨌다는 거야, 내가? 그 값보다 같거나 빠르다. 가 되는 거죠. 맞으면 true가 나올 거고, 그렇지만 false가 나오겠죠. true가 되는 내용들이 뭐가 되는 거야? 3위안이 된다는 거니까 입상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스몰 함수의 인수를 갖다가 절대 참조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냥 채워보겠습니다. 그럼 채워보면은 알 수가 있죠. 왜 그런지. 뭔가 이상하게 나왔죠. 딱 봐도 제대로 나온 것 같진 않죠. 수십 표시 눌러서 보겠습니다. 한번. 여기가 스몰 함수의 인수 부분이 바뀌었죠. 이렇게 바뀌면 올바른 비교를 할 수가 없겠죠. 모든 기록을 다 세 번째로 빠른 기록과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동일하게. 그래야 그렇게 해야지 올바른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올바른 비교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네. 자, 스몰 함수에 있는 요 친구도 있죠. 요 잡힌 J16서부터 J24까지 잡고 F4키를 눌러서 절대 참조라는 걸 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동 채우기로 채웠어요. 채우니까 이제 제대로 나왔죠. 이 논리식이 나오면 다 된 거죠. 이제 3등 안에 든다가 맞으면은 true가 나오면 뭐야? 입상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야? 공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if 함수를 앞에다 추가시켜 주시고, if가 추가가 되면 뭐가 되는 거죠? 만약에 J16셀에 있는 기록이 세 번째로 빠른 기록보다 같거나 빠르다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맞으면 뭐야? 세 번째 안에 든다면, 즉 세 번째 안에 든다면 뭐가 되는 거죠? 얘는 입상이 되는 거야. 입상으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죠? 공백을 구하라는 거니까 공백은 큰 땀 두 개를 찍어주시는 거죠. 괄호 닫고 M 붙여주시면 입상이 나오는 거고, 얘는 뭐가 나올 거야? 두 번째 거는 공백이 나오겠죠. false니까 공백이 나오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세 번째로 빠른 기록보다 같거나 빠르다면, 즉 3위 안에 든다면 이게 true라면 입상으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빈칸으로 처리한다. 빈칸은 이렇게 큰 땀 두 개를 찍어주시고 괄호 닫고 엔터 쳐주시면 이렇게 이제 나왔죠. 그래서 지금 여기 뭐야, 여기 4번 문제를 좀 해보시는 거죠. 4번 문제 요거 풀어보시면 되겠고, 자 5번 문제는 뭐라고 되어있죠? 표 5에서 수금액이 존재하는 수금 건수를 산출하고 각자의 건이 표시되도록 C34셀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있네요. 바로 카운트하고 AND 연산자를 이용하라는 거죠. 자, 카운트 함수는 뭘까요? 카운트 개수 센다는 건데, 어떤 개수예요? 숫자 데이터의 개수만 세요. 카운트는 디카운트 기억나시죠? 디카운트 함수랑 거의 비슷한데, 디카운트는 조건이 있는 거고, 디카운트는 조건이 있는 것에, 조건이 맞는 것에 개수를 세워주되 숫자의 개수만 세워준다, 그 얘기고, 지금은 뭐요? 그냥 카운트. 그냥 카운트는 조건이 따로 없겠죠. 숫자 데이터의 개수를 세워주는 거예요. 여기다 그래서 여기다가 C34셀에다가 면 찍어주고 카운트 함수를 선언해요. 카운트 함수를 선언하시고, 카운트 함수는 숫자 데이터의 개수만 세워준다고 그랬는데, 여기 수금액 중에서 숫자인 거 몇 개가 있어요? 지금 3개가 있죠. 그 3개를 세워주겠죠. 수금액은 몇 건이다? 3건이다. 그죠? 이 중에서 C28서부터 C30점까지 범위 안에서
숫자 데이터의 개수는 몇 개이다? 3개다가 되는 거죠. 여기다 이제 뭘 해주시는 거냐면 엔드 연산자 찍어주시고 건자를 붙여주시는 거죠. 건자를 붙여주시고 엔터 쳐주시면은 이렇게 이제 3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요게 5번이었고 6번도 비슷한 내용이죠. 6번 카운트 블랭크. 카운트 블랭크가 뭐야? 빈칸의 개수를 세워주는 거죠. 즉 여기 보면은 표역번을 보세요. 표역번을 보면은 결석했다라는 소리죠. X가 결석했다는 소리고, 결석이 아닌 거는 그냥 빈칸이죠. 즉 빈칸의 개수를 세워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죠? 총 출석한 횟수가 나오는 거죠. 그죠? 카운트 블랭크는 이제 빈칸의 개수를 세워주는 건데, 블랭크란 말이 빈칸이라는 뜻이죠. 카운트 블랭크 하면서 인수로서 얘를 다 잡아볼게요. I28서부터 K34까지 잡아볼게요. 잡고 엔터 쳐주면 이제 총 13회 출석했다 이거죠. X인 것은 이제 그 빼고 빈칸의 개수를 세워준 결과 출석한 횟수는 13회다 이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카운트 블랭크는 비열린 셀의 개수를 구해주는 거고, 카운트 A는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 그러니까 값이 들어있는 셀의 개수를 세워주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가 이제 총 출석 횟수, 여기다 이제 그 회자를 붙여주시는 거죠. 엔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회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회자를 해주시고 13회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카운트 블랭크의 결과 13이 나오고 거기다 회자를 붙여주는 거죠. 여기까지 하시면 통계 1번 시트의 내용이 다 된 거죠.